안녕하세요. 구멍가게 코딩단의 쿠키입니다. 음, 드디어 스프링 부트책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부트책이 출간이 되긴 했는데, 코드로 배우는 시리즈의 기본 컨셉이 뭐냐면, 빨리 만들어 보자. 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과정으로 한번 만들어서 결과를 한번 보자. 라는 게 약간 컨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좀 부족하냐면, 역시 이론적인 배경 같은 게 좀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적인 배경을, 음, 막 글로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보시는 분들이 되게 지루해서 안 읽어요. 그리고 막 넘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설명을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거 그냥 동영상으로 조금 인트로 삼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려 볼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웹을 개발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 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지금부터 이제 드릴 얘기는 2000 년부터 해서 웹을 쭉 바라보다 보니까 이러이러한 느낌들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변화들. 이런 거에 대한 가벼운 얘기들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설명이 완전히 '이게 맞다. 이게 옳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거보다도 '아 이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제 의견을 한번 들어봐 주시는 정도로 예 이번 강의를 좀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스프링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예.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로드 존슨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할 수밖에 없거든요. 로드 존슨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책을 썼었어요. J2E 관련된 책을 썼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로드 존슨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 보면 이제 이게 공식 포즈예요. 이 로드 존슨의 공식 포즈인데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제 J2E 설계 및 개발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썼을 때 이게 록스라는 출판사에서 이제 나온 책인데 출판사가 망해요. 출판사가 망해 가지고 원래 잘못했으면 이 책은 세상에 빛을 못 볼 뻔했대요. 그러다가 이 책이 출간이 된 다음에 많은 개발자들이 이거 굉장히 좋은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로드 존슨이 이 책에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다음 책까지 해 가지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바 가지고 그때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자바 J2EE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이름은 그냥 이제 지금은 자바 2라고 부르는데 예. 이거를 개발하는데 이제 뭘 썼냐면 EJB라는 기술을 썼어요. 예. 근데 로드 존슨이 보기에는 EJB가 너무 무겁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힘들어서 '이걸 가지고 그렇게까지 개발할 필요가 있나?' 오히려 우리가 객체 지향을 잘 이용하고 서블릿 베이스에서 뭔가 잘 이용하면 '더 괜찮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작된 게 이제 인터페이스 21 이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글씨 보시면 21 이라는 글씨가 보이죠? 네. 그랬다가 이제 정식으로 2004 년도에 출간이 됩니다. 근데 2004 년도에 이제 스프링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나라의 국내에서는 사실은 2004 년도에 인기를 끌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내에서 제가 인기를 끌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거의 한 2009 년이나 2010년 정도? 예. 2007년 넘어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스프링이 나왔을 때 대부분의 웹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시장에선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EJB 같은 애들도 있었지만. 근데 스프링을 써 보니까 이제 점점 괜찮아졌고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라는 애가 공식화되면서 스프링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완전히 스프링이 이제 자바 웹 시장을 차지하게 되었죠. 자 그런 스프링은 그러니까 이제 목적이 뭐겠어요. 목적 자체가 굉장히 어 '빠르고 가볍게 개발하자.'라는 사상이에요 원래는.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면 별로 공감하시는 분이 없을걸요? 야 스프링의 목적이 빠르다라고 얘기하는데 빠르고 가볍게? 요즘에 누가 스프링을 빠르고 가볍다라고 표현하죠? 요즘에는 아무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런 사상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모든 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잖아요.
예, 스프링도 마찬가지예요. 스프링도 시작하고 나서 점점 변하다 보니까 지금의 스프링은 되게 복잡하고 비대한 조직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스프링이 이제 비대화되고 그런 시기가 이제 이런 시기잖아요. 2000 년대 후반부터 2010 년대 뭐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스프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애들도 있었거든요. 어 이제 2000 년 2010년 정도가 됐을 때 가장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악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넥스트 자바는 뭐냐?"라는 거예요. "자바의 다음 주자는 과연 뭐가 될 것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가장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이제 루비 같은 랭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비 같은 경우는 웹을 개발할 때 루비 온 레일즈라는 애를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루비 온 레일즈를 보면 뭐 30분 만에 막 게시판 만들기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 그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파이썬도 있었죠. 근데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쪼끔 더 후반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쟁 주자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쟁 주자들이 뭐냐면 굉장히 가벼워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 스프링도 원래 가볍게 시작을 했지만 얘도 굉장히 가벼워져요. 그래서 굉장히 가볍고 빠르게 개발이 가능한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루비 온 레일즈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스카폴딩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근데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면 막 템플릿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내가 툭툭툭툭툭툭 끼워 넣으면 바로 그냥 개발이 끝나는 이제 이런 형태의 개발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거는 물론 뭐도 좀 영향이 있냐면 비즈니스도 영향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 년대가 넘어가면 이제 이커머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 전자상거래 시장이 굉장히 보편화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누가 시장에 빨리 진입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생겨요. 물론 그리고 거기에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 되고. 그쵸? 자 그래서 스프링도 뭔가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4 년도 그러니까 스프링 부트가 지금 보면 여러분이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스프링 부트는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14 년도니까. 예 그래서 스프링 부트라는 게 스프링도 이제 자바도 좀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출발한 게 스프링 부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가 이제 어떤 특징들을 가지게 되냐면 여기 이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경량화라는 말이 이제 나오죠. 그쵸? 예 그래서 스프링 부트도 똑같아요. 경량화래요. 가볍대요. 네. 그 뭘 베이스로 하는 자바 기반으로 하는 경량화된 그리고 뭘 개발할 수 있대요? 스프링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대요. 게다가 뭐 할 수 있냐면 혼자 실행이 가능해요. 스프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웹 프로젝트 하게 되면 와스의 힘을 빌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혼자 실행이 가능하고 프로덕션 그레이드니까 실제 제품 등급, 제품의 레벨까지 되는 그런 애들을 그냥 빠르고 간편하게 개발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스프링이 가졌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가 좀 더 빠르게 개발한다면 부트를 써. 그 스프링 진영에서는 사실은 부트를 굉장히 강하게 밀죠. 그래서 아마 그 스프링을 개발해 보신 분들은 뭘 다운로드 받아 보신 적이 있냐면 STS라는 거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STS는 스프링 툴스라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스프링 툴 슈트라고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스프링 툴스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이거의 버전이 지금 보시면 4 버전이잖아요. 근데 스프링을 개발하실 때는 네 이거를 4 버전을 못 쓰세요. 네. 왜 그러냐면 4 버전부터는 스프링이 없어져요. 그리고 무조건 스프링 부트에서부터 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이것만 봐도 스프링 쪽에서 얼마나 스프링 대신에 부트를 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쪼끔 파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 복잡한 XML 컨피그레이션 더 이상 좀 쓰지 마." 라는 얘긴데 어 제가 그 코드로 배우는 스프링 웹 프로젝트의 저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정판을 낼 때 신경을 썼던 게 제 나름대로는
XML 컨피그레이션도 중요하지만 자바 컨피그레이션을 쓸 줄 알아야만 스프링을 부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바 컨피그레이션을 넣어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말이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레디 프레임워크인데 스프링 부트는 빠르고 가볍게 어플리케이션을 레벨에서 이제 제작하다 보니까 이제 쪼개서 개발하는 거죠. 마이크로 서비스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은. 네,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REST 방식의 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자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이지 디펜던시 매니지먼트예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편하게 뭐 할 수 있죠? 저희가 의존성을 갖다가 이제 뭐 라이브러리 같은 걸 추가할 때 굉장히 XML에다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너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좀 더 편하게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줄게."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왜 스프링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설정이 반이다." 예. "스프링은 설정만 잘할 줄 알면 그다음에는 나머지는 스프링이 알아서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부트는 "그 설정도 네가 많이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개발자들한테 가장 와닿는 스프링 부트는 뭐냐면 빠르게 스프링을 이용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스프링 부트를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스프링 부트는 물론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 베이스긴 하죠. 근데 프레임워크의 성격보다는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는 도구의 성격이 쪼끔 더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프링 부트가, 예, 개발자들이 이런 것들을 더 빠르고 개발할 수 있게끔 하려고 이제 막 여러 개의 라이브러리라든가 뭐 이런 개발 도구를 지원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이니셜라이저예요. 예, 스프링의 이니셜라이저인데, 스프링의 이니셜라이저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나 빠르게 개발이 가능해서요. 한번 이게 외부로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 그냥 여기 쫙 있죠. 너 메이븐으로 만들 거야? 너 그래들로 만들 거야? 랭귀지 뭐 쓸 거야? 코틀린, 그루비,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부트 버전은 몇 버전 쓸 거고, 이런 거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여기 디펜던시 항목을 보면 이게 다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뭐 내가 너 웹 개발하려면 이 라이브러리 추가해 주고, 그다음에 뭐 럼복 쓰려면 이런 거 쓰고, 그다음에 뭐 테스트 하려면 테스트는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시큐리티 하려면 이런 거 그냥 추가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JDBC 쓸 거니 아니면 마이버티즈 쓸 거니,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버튼만 이렇게 클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제너레이트 버튼이 지금 보이시죠, 화면에. 이 제너레이트 버튼을 딱 눌러 주면 얘는 이 프레임워크 이제 스프링 부트로 라이브러리가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돼요. 그러면 벌써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 저도 책을 쓰는 입장이지만 이거를 만약에 하나씩 하나씩 한다고 하면 벌써 한 10 페이지는 썼을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한 두세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면, 예, 이 라이브러리에 대한 세팅이 다 끝나는 거죠. 그만큼 더 빠르죠. 그리고 더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세팅할 때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라이브러리 버전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링의 버전이랑 라이브러리의 버전을 서로 맞춰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얘가 알아서 다 해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얘가 필요한 의존적인 라이브러리도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들도 다 같이 관리해 줘요. 그러니까 엄청 편하게 개발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단 이번 책은 그런 거를 이제 이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 도구도 인텔리제이를 쓰는데요. 인텔리제이를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인텔리제이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커뮤니티 버전이 있고, 예, 그다음에 얼티메이트 버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책에서는 얼티메이트 버전을 쓰는 걸로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 방금 전에 보셨던 거를 이용하시면 커뮤니티 버전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별도의 설정 없이도. 그리고 지금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해도 스프링 부트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죠. 예, VS 코드 같은 것도 스프링 툴슈트랑, 예, 스프링 툴이랑 이제 같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플러그인 추가해 가지고 개발하실 수가 있거든요. 예. 자, 이런 점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는 사실은 스프링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스프링 부트 자체는 스프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를
예전에 내가 되게 복잡하게 설정하고 복잡하게 막 라이브러리 막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다 없애고 그냥 나는 빠르게 개발에만 모든 프레임워크나 모든 기술이 이제 그 개발 관련된 기술들이 포커스 맞추는 게 그거잖아요. 개발자는 개발에만 집중하고 뭐 "이런 거는 집중하지 마라."라는 건데 스프링 부트가 사실은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프링 부트라는 게 너무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 그래도 스프링을 좀 편안하게 쓰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트를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트를 이용을 해서 예 개발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 거기에 한번 포커스를 두고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지금 이제 잠깐 인트로를 드렸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격적인 책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